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몇 주 만에 인사드리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거 채팅창 혹시 보일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켜놨네. 네네네. 당신 아이디로 해놨어요? 네. 원래 옛날 거 이렇게 막 쭈루룩 같이 뜨는데? 그럼 모르겠는데요? 저 모르겠는데요? 채팅 보기. 채팅 보기. 아마 요거인가 봐요. 네. 잘 들어와 있네. 혹시 소리 이상하게 들리면 중간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함께하는 방송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하던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번에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중간에 좀 끊길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방송.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한 3주 만에 돌아왔는데, 예, 그래서 오늘의 방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 뭘까요? 네. 오늘은 여행을 떠나요가 1부고요. 2부는 이따가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죠. 네, 저희가 또 녹음 스튜디오가 12시까지밖에 예약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왜 방송을 못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드려볼까요? 네. 정말 필요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장비에 필요한 게. 그래서 저희가 캡처보드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기도 했고 주변에서 네. 말도 해줬는데도 그게 굳이 필요할까 했는데 당연히 구비가 되어 있을 줄 알았지만 네. 전혀 그렇지 않았던 부분 맞아요. 때문에 못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튜디오 원래 하던 곳이 이제 공사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막 종로도 가보고 막 저기도 가보고 막 다 했는데 못 해가지고 이제 오늘에서야 하게 됐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오전 10시 반에 이제 켜긴 했지만 이제 다음에는 오후 한 1시쯤으로 네. 하도록 할게요. 네. 딱 그냥 점심 먹고 저희 딱 지루하기 전에 그때 한번 켜가지고 방송 진행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긴 하네요. 네. 되게 설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행을 제가 이제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네. 프랑스와 스위스로 갔다 와서 뭐 얼굴이 아주 탔는데 그래서 여행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갔다 네. 오신 곳들도 사진도 좀 찍어 오시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이따가 좀 소개해 주실 예정이시죠?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화면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어가지고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페레로시 아닙니다. 이거 린트 초콜릿이라고 스위스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그건 줄 알았어요. 그 뭔지 아시죠? 그 노란 색깔 이렇게 쌓여있는 그 경단 같은 거, 몸에 좋은 거 있잖아요. 떨릴 때 먹는 거. 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대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대요. 뭐 무튼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해외여행 혹은 국내 여행을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작가님은 여행할 때 이제 꼭 필요한 물건 혹은 이제 꼭 챙기는 물건 같은 거 있을까요? 저 있어요. 평소에 쓰던 화장품을 무조건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화장품을 전 잘못 가져갔다. 그냥 안 쓰는 거 샘플 막 네. 모았던 거 가져갔다가 굉장히 이제 피부가 엄청 뒤집어져가지고 되게 고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나라 물에 따라서도 또 피부가 막 뒤집어지는데 맞아요. 화장품까지 그러니까 진정이 아예 안 돼가지고 거의 약간 여행 갔다 와서 병원을 좀 다닐 정도로 갔다 와서 무조건 내가 쓰던 화장품, 폼클렌징 그리고 이제 세면도구 이런 것들 항상 익숙한 걸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차가 있으면 그런 거 들고 다닐 만한데 차 없을 때도 그렇게 다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최대한 소분해서라도 갖고 다녀요. 어. 되게 약간 다이소에 팔면 되게 조그만 용기들 있잖아요. 네. 그걸로라도 가져다닙니다.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막 가끔 다들 이제 중금속 요즘에 태무 때문에 중금속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담기 전에 그거를 꼭 약간 소독? 소독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맞아요. 그런 거 다 하세요? 최대한 하려고 해요. 어. 그래서 막 알코올 솜으로도 닦고 네.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유리 용기 같은 경우에는 소독 소독해요. 그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가가지고. 하시고 전 그게 귀찮아서 그냥 아예 통째로 들고 가거든요. 그게 최고예요. 아, 귀찮지도 그런가요? 않고. 맞아. 작가님 혹시 꼭 챙기는 물건 있으세요? 여행 갈 때? 저도 그래서 좀 독특하게 나만 챙기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일단 노트북. 노트북! 그냥 이게 뭐랄까 필수템 같은 느낌이고 네. 그리고 이제 알코올 스왑 아시나요? 알아요. 그 낱개로 포장된 그걸 저 무조건 들고 다니거든요. 노트북 닦으려고요?
아, 휴대폰. 진짜로? 그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휴대폰이 그 변기보다 더럽단 말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꼭 닦고 그 소화제. 작가님은 진짜 체를 필수템, 다해요. 진짜 네. 필수템. 이번에도 가가지고 다행히 그런 적은 없었죠. 그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체했다고? 2번 체했는데 그래서 그 일본에서 사온 소화제 있거든요. 직방인 거. 그거 한 4개, 5개 먹었어요. 저희 집도 애용하는 양입니다. 네. 근데 그거 소화제. 먹으면 좀 괜찮아져요? 그쵸. 그거 먹고 이제 명치를 이제 한 몇십 분 누르고 있고 아이고. 그러면 좀 괜찮아지고 또 필름 카메라 또 가져가는 편인데 근데 필름 카메라가 요즘에는 그 새로 만드는 게 없어가지고 다 네. 무조건 중고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산 그 필름 카메라가 2번 고장이 나서 지금 환불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에 환물이군요. 네, 유럽에서 찍어온 사진이 다 이상하게 나와서 아이고. 지금 많이 힘든 상태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도 아마 국내 여행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캐리어 싸는 약간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이거는 그냥 항상 저는 여행 갈 때 똑같은데 바지는 무조건 2벌만 챙겨요. 그리고 상의는 한 4-5벌 정도 네, 챙겨서 계속 바지는 맞아. 똑같은 거 입고 상의만 계속 돌려 입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부피가 많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뽁뽁이처럼 저희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옷감 사이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동할 때 넣어두고 그죠, 하네요. 완충제처럼. 네. 저도 바지 무조건 청바지 하나, 검색 하나. 최고예요. 네, 약간 그렇게 하면은 웬만한 옷에 다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작가님 캐리어 진짜 많이 싸시는데 사실 해외여행 갈 때는 짐이 그래도 꽤 필요한 편이잖아요. 그쵸. 그럴 때 좀 나만의 팁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진짜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외에서 다양한 막 도시들도 많이 다니는 편인데 네. 일단 그 꽉에 든 거 있죠. 그 꽉 안에 든 거는 무조건 다 뜯어가지고 개별 포장을 이제 흐트러 놓고 포장을 이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커피 같은 것도 꽉에 들거나 뭐 그런 것도 이제 다 파헤치고 혹은 이번에 스위스 갔을 때 네. 한국은 이제 더웠잖아요. 그때 미세먼지 때문에. 그죠. 근데 저는 이제 패딩을 입었어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여자 그 스타킹 안에다가 그 패딩을 이제 말아가지고 넣었더니 부피가 꽤 줄어들더라고요. 엄청난 팁인데요, 그거는. 어머니가 알려주셨습니다. 와, 역시. 네, 이런 팁은 한번 사용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작가님 혹시 여행할 때 약간 즉흥적인 편이세요? 아니면 미리 짐도 싸고 갈 곳도 알아보는 편이세요? 저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네. 대부분은 옛날에는 참 캐리어 막 여행 신난다 막 해가지고 미리 펴놓고. 한 달 전에부터 이렇게 막 뭐 가져가야지 했는데 요즘에는 여행 다음 날이네 하면은 그 전날부터 싸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필요한 걸 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전날에 싸는 편이고 여행 스타일은 정해두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 갈 곳의 주변에 관광지 한 4-5군데 그리고 카페 4-5군데 한 이렇게는 4-5군데 알아놔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딱 이 정도입니다. 작가님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세요? 저도 원래 진짜 미리 준비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싸는 방법도 알고 내가 뭘 필요한지도 알아서 그런지 그냥 하루 전날? 이번에 해외여행 갈 때도 이틀 전에 쌌어요. 꽤 길게 가셨는데도 2주 가셨는데도 네. 그냥 근데 대신에 이제 필요한 물건을 미리 사놓고 이제 쇼핑백 같은 데 넣어두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캐리어에 옮기고 저희 북페어 같은 것도 하면은 저희가 거의 한 10순위 안에는 빨리 사라지죠. 네. 빠른 퇴근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무조건 저희는 빨리빨리 짐 넣어가지고 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죠. 그쵸. 그래서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짐을 막 싸다가 갑자기 막 저 작가님 책 사라는데 안 파시나요? 이러면 이제 땅바닥에서 주섬주섬 싸다가 책 드릴까요? 그래서 급하게 막 현금 받고서 책 드리고. 이번 하반기에 많이 보실 수 있는 저희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제가 테이블 위에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 아래에서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저희 진짜 좋아. 빨라요. 네, 그쵸. 정말 빠르죠. 그래서 옆에 부스 작가님들이 진짜 많이 놀라실 정도로 벌써 다 써졌냐 하면 네 하고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엘리베이터도 이제 수용 인원이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나중 되면 줄이 엄청 길어가지고 나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국제도서전 때도 미리미리 또 해두겠죠, 저희는? 빨리 뜨지 말라고 이제 공고 사항이 오긴 하는데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다른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아니, 환전도 진짜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일본 여행 갈 때 환전을 공항에서 해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공항이 제일 비싼데. 저희 어머니는 은행 네. 그리고 저희 동생은 공항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니까 아, 업어갑니다. 무임승차이네. 네. 알아서 하니까요. 안 되겠네. 근데 네. 약간 제가 알기로는 그 어쨌든 급할 때 할수록 비싸지거든요, 그런 것 수수료가. 같아요. 그래서 공항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은행인데 요즘에는 음. 은행도 우대 수수료 해가지고 한 90%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핸드폰으로 하면은 요즘에 네. 100%까지 해서 트래블 카드라고 있거든요, 하나은행이. 아, 네. 그래서 제가 하나은행 충성 고객이긴 한데 진짜 좋긴 해요. 원래 KB였는데 뭐 무튼 그래서 하나은행에 트래블 카드를 만들면은 네. 이거를 환전 신청을 미리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해외에서 긁으면 알아서 내 계좌에서 연결돼서 빠져나가거든요. 와,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지금 막 쓰고 다니다가 언제 하루 우와.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이러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한국 그 12시라 점검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결제가 안 돼가지고 급하게 막 현금을 부랴부랴 막 모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는 좀 미리 해두셔도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트래블 카드가 어느 국적이든 상관이 없나요? 나라는? 네. 그냥- 근데도 알아서 그냥 체인지가 돼가지고 일단 그냥 통장에 돈만 있으면 돼요. 너무 어느 좋다. 통화로든 다 이제 전환이 되더라고요. 어우, 좋습니다. 네. 저는 어제 동생이랑 홍대에서 밥을 먹었는데 네. 홍대에서도 그 환전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 네. 앞에 굉장히 여러 줄이 서 계시는데 아, 트래블 카드 같은 역할이 또 해외에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금 환전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국인분들이. 근데 저희 나라야말로 진짜 현금 필요 없는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해외는 아직도 어쨌든 현금만 받기도 하고 혹은 저 며칠 전이래.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며칠 전이긴 하죠. 프랑스에서 피자를 먹는데 거기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현금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숙소에 막 달려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위해서라도 현금은 좀 있으면 좋은 것 같긴 해요. 비상시를 위해서.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갑자기 다니다가 뭐 갑자기 호떡이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계좌이체 힘드니까. 좋습니다. 네. 작가님은 혹시 그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네. 국제선이나 뭐 국내선이든 복도 자리나 아니면 창가 자리 중에 어느 쪽 좋아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창가 자리. 진짜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창가 자리도 날개 바로 옆에 앉으면은 되게 그러니까 노을 지거나 아침 해 뜰 때 진짜 예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막 예를 들어 막 9시간, 12시간 비행인데도 그래도 창가 앉으세요? 창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면 좀 긴장을 해가지고 약간 화장실을 잘 못 가요. 그러니까 미스트 뿌리고 막 뭘 해도 무조건 자리에서 다 해결을 하니까 잘 창가보다 복도보다는 창가가 편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작가님 무조건 복도예요? 네. 저 화장실 자주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비행기의 첫 스타트가 거의 미국행이었던 적이 많으니까 14시간 비행을 하면은 사람이 복도에 앉아있으면 나갈 때 되게 눈치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승무원분들이 불 꺼주잖아요. 자라고. 네. 근데 그럴 때 막 저기요. 불 좀. 죄송합니다. 이제 나가야 되면 이제 심지어 이제 네 칸인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막 3명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복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유럽행 비행기 탈 때 가운데 좌석은 양쪽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복도 양쪽이니까. 그래서 그 자리는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작가님 얘기 듣고 보니까 또 장거리로 했을 때는 창가보다는 오히려 복도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워낙 장거리에 익숙해서 그런지 그때 언제 한번 베트남 갈 때 한 4시간인가 5시간 걸렸거든요. 네.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왔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날개도 그 엔진 근처에 있는 건 되게 시끄럽고 맞아. 엔진 타는 냄새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네. 혹은 그 비상구 좌석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 맨 앞자리는 그 TV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네. 팔걸이처럼. 저는 또 그거 선호하진 않아서 이왕이면 복도? 근데 또 화장실이랑 가깝다고 좋지가 않은 게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면 한국 사람들은 양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치줄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화장실 바로 옆은. 그래서 이게 또 화장실 바로 옆은 좋지 않다는 거. 한 3-4번째 칸줄 복도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작가님은 여행 스타일이 좀 어떠세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짐 싸는 거는 그래도 이제 약간 즉흥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됐다고 한다면은 여행 스타일은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여행도 예전에는 막 그러니까 이곳에 유명한 거를 놓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든 막 갔던 편인 것 같긴 한데 네. 요즘에는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아, 그냥 그 중에서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너 되게 유명한 거 약간 이렇게 두 군데 정도 골라놓고 다니는 편 같아요. 타협이 좀 되는군요. 그렇죠. 타협을 했죠. 몸이 안 돼서 나이가 들어서. 그럼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근데 사실 그날 좀 알아보고 근처에 여기 가볼까 하면 바로 가보는 편. 완전 즉흥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 그럴 수 있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국내여서 좀 가능했던 것 같고 해외여행 갈 때는 항상 여기는 꼭 가야지 하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은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다른 데 가볼 곳들은 그냥 그날 가가지고 한번 봐보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행 갈 때 엑셀을 쓴다 안 쓴다? 전 씁니다. 아 쓰시나요? 네. 씁니다. 그러면은 나름 J형이신 것 근데 같은데. 혼자 갈 때는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동생이랑 갈 때는 제가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여기 갈 거고 언제 뭐 할 거고 이런 거 어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동생한테 보내줬더니 진짜 그만 좀 하라고. 네, 그렇게 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보기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저는 엑셀 짜거든요. 저도요. 짜는 이유가 왜냐면 동선이 막 예를 들어 아유. 동쪽으로 막 30km 갔는데 알고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게 서쪽에 있었다 하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그렇죠. 네. 교통비도 있고 숙소도 막 정반대로 잡으면 돌아가는 시간까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저는 엑셀을 쓰는 편이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막 음식점이나 미술관 같은 것도 해외는 네. 왜냐면 막 휴관일에 여행 날짜가 겹치면 못 보면 너무 아쉬우니까 그죠. 미리 알아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미리 알아봅니다. 근데 저는 휴관일 정도만 조금 알아보고 영업시간 정도만 알아보고요. 다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동남아 쪽에 여행을 갈 때는 그 나라의 행사에 따라서 이 휴관이 이제 일시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하고 가요. 그래서 와 축제를 즐기다가 이제 미술관에 도착했는데 미술관이 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네, 아쉽긴 해요. 에이, 근데 뭐 축제 봤으니까 됐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날 좀 하는 편이고요. 맛집도 약간 동생이 가보고 싶다고 하는 레스토랑 막 이런 데는 예약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다가도 보고 아니면 쭉 찾아놨던 곳에서 골라서 가고 합니다. 저도 약간 저는 음식에 대한 미련이 거의 없는 편이라 진짜 예약하고 가는 데는 거의 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여행 메이트인 사람이 주로 음식을 하고 저는 이제 미술관 예약하고 이런 편인 것 같아요. 분배가 잘 돼 있네요. 그럼요. 걔랑만 해외여행 갑니다. 좋습니다. 네. 작가님은 도시 여행이랑 자연 경관 보는 여행 중에는 어떤 걸 조금 더 선호하세요? 근데 사실 하나만 고르기 너무 아쉬운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도시에 있다 보면은 자연이 보고 싶고 자연에 있다 보면 또 도시가 보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둘 다 있는 게 좋긴 한데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요즘엔 자연. 오, 네.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저요? 그런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막 발에 물집이 잡히고 살이 뜯기더라도 무조건 다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있을 때는 하루에 막 3, 5만 보씩 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워낙에 볼 게 많으니까. 83 스트릿을 왔다 갔다 막 하고 이랬거든요. 대단해요, 못 진짜. 하겠더라고요. 작가님은요? 저는 요즘에 자연 좋아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약간 도심 속의 바깥의 자연을 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차창 밖에 우거진 수풀 같은 산 같은 걸 보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몸은 편한데 이제 바깥에서는 좋은 경관을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좋고 호수도 참 매력 있구나라는 생각도 이번에 처음 하게 돼가지고 자연 경관이 조금 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멍, 불멍. 요즘에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니까요. 작가님은 그러면은 약간 나 죽기 전에 약간 여기 가보고 싶다 하는 여행지 있으신가요? 저는 베네치아 있습니다. 베니스. 이탈리아? 네. 왜요? 나라가 아니에요. 도시였죠. 베니스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그 아이유 씨의 하루 끝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뮤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때 제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하는데 일단 뭐 되게 갔다 오신 분들의 말로는 아니 물에서 냄새 나고 막 이거 지금 그거 물 다 낮아져가지고 곤돌라도 안 다니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오염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근데 이탈리아가 요즘에 막 여행세 받겠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베네치아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그 동행자한테 들었거든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네. 원래 제가 생각하는 베니스라는 곳에 전 거기 있고 싶었어요. 근데 네. 제 친구가 언니 옆에 어떤 섬으로 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배 타고 그 네. 아이유 씨 촬영장은. 그래서 똑같은 얘기. 아이유 씨의 촬영지가 여기 있어. 여기 꼭 가야 된대요. 난 안 가고 싶었어요. 쉬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래 뭐 가고 싶다면 가자 했는데 거기가 뭐 색깔도 되게 알록달록하고 맞아요. 햇빛이 있으면 진짜 예쁜데 저는 막 비 오는 우중충할 때 가서 그때 그냥 중식 먹고 집에 돌아온 기억이 있거든요. 베니스에서 중식 먹고 왔다고요? 네. 생일이었어요. 아하, 네. 좋습니다. 너무 한국 음식 비슷한 게 먹고 싶어서 중식이라도 먹었답니다. 잘하셨어요. 네. 아이 뭔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꼽았는데 거의 뭐 지금 우중충한 날씨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인생에서 제일 좋았던 여행지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로마하고 프랑스 파리였거든요. 네, 이 두 군데는 거기를 이제 돌아다니는 내내도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좀 가긴 했지만 제가 프랑스에서 그 이제 패키지로 갔었는데 어머니랑 이른들이랑 모르고 떨어진 거예요. 막 여기를 구경하다가 혼자서요? 혼자서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너무 낭만에 젖으니까 몽마르트 걸어 다니고 안돼. 들어가가지고 상점에서 아저씨랑 얘기하면서 엽서 사고 막 이러고서는 나오는데 네. 일행이 없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래 있던 데로 가자라고 해서 오. 광장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이제 거의 약간 그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욕을 하시면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국제 미아 되고 싶냐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얻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기억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한번 길 잃어버려가지고 또 혼났죠. 근데 똑똑하네요. 원래 있던 길로 가자. 어린아이가. 국제 미아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가 어머니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국제미아 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쫓아오라고. 근데 말 안 듣지 않으세요? 아니 어머니가 막 계속 막 다른 데 가 있고 막 뭘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미아 되고 싶지 않으면은 금방금방 쫓아오라고 제가 이제 인솔을 했거든요. 다 똑같은 마음이죠. 저는 이탈리아 광장에서도 한번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어머니랑 거기를 한 몇 바퀴 안 잡히려고 뛰었던 경험이 있어요. 안 맞으려고. 어렸을 때. 뭐지? 엄청 혼났어요. 어렸을 때 짱구셨던 것 같은데? 네. 가이드님한테도 엄청 혼나고 그랬습니다. 네. 작가님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다는 여행지 어디예요? 저는 요즘에 막 그래서 이제 여행을 그래도 좀 다니는 편이니까 사람들이 네. 뭐 다음에는 어디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진짜 나라가 딱히 떠오르진 않지만 만약 간다면 뉴질랜드나 호주? 호주? 네, 이제 좀 운전을 하는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네, 국제 자격증부터 따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좀 작가님? 무섭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사고 나도 무서운데 근데 거기는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친구가 얘기해 준 거는 그 친구가 운전을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엄두도 못 내던 친구예요. 도저히 자기는 운전면허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그냥 안 하겠다 하고 장롱이었는데 거기는 그냥 완전 하이웨이잖아요. 끝이 없이 계속 가는데 달리면 되나? 그리고 달리는 도로의 차도 내 차가 유일하고 가끔 가다가 또 이제 돌아오고 시내가 아니라면 또 그러니까 또 그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끝이 없이 그냥 음악 엄청 크게 틀어놓고 다닌다고. 그래서 저는 작가님 잘하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겁나진 않대요. 한번 뉴질랜드 도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차 정비는 좀 받고 렌트할 때 조심하시고 그 친구 중간에 한번 그 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쵸. 운전하기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사고가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그 허허벌판에서 그러니까 애니카 부를 수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조만간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 여행 중에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한 물건 있으세요? 기념품, 네. 물건
저는 일단 엽서는 무조건 구매하는 편이에요. 네. 항상 저는 작가님한테도 엽서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거든요. 페어에 갖고 나오시면. 맞아요. 근데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엽서를 보든 뭘 보든 너무 좋고, 마그네틱 있죠. 요즘에 나라 모양으로 막 이렇게 조각을 해둔 그런 네, 특이한 마그넷 같은 것도 잘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샀던 특이한 물건들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저한테는. 지금 근데 6명이나 시청하고 계신가요? 이게 근데 제 생각엔 지연 작가님 PC에 하나, 제 PC에 하나 이래가지고 동시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잡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럴 수도 혹시 있죠. 들어와 계신다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 아마 지금 저희가 이거를 보느라 다 같이 켜놔가지고 그렇게 잡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무튼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그래서 얘기를 못 들었어요. 엽서를 많이 사신다고요? 엽서 많이 사고 마그넷 사고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많이 사는 거는 저번에 한번 태국에서 제가 이렇게 실로 엮은 팔찌랑 가방 같은 걸 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크로스백을 산 적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도 진짜 잘 써요. 편해요. 좋겠다.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의류랑 액세서리도 꽤 많이 오래 간다는 거. 네, 네. 작가님은요? 이것도 혹시 사신 거 요거 아니죠? 아니에요. 요건 아니었습니다. 좀 크죠? 엄청 튀어서 아까 되게 눈에 띈다 싶었거든요. 저는 잘 산 물건이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오래 쓰는 해외에서 산 물건이 없더라고요. 진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엽서 이런 건데, 근데 그나마 좀 최근에 산 것 중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모네 관련된 곳에서 산 거울이 있거든요. 오! 그거를 아주 엄청 오래 쓸 것 같아요. 거울 한번 사면 한 4, 5년 써가지고. 그럼요. 보여줄까요? 있으세요? 있죠. 가방 여기 있어요, 작가님. 있네? 말씀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오. 아니, 근데 제가 이 동료 작가님들이 저희 라이브 하는 거를 작업할 때 켜두고 보신다고 해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아마 지금 들어와 계신 이제 작가님들 혹은 청취자분들, 독자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제 싶습니다. 생각에 오늘 청취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저희가 저번에 다 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막 우리 늦으면 안 돼, 보고 계실 거야 했는데, 정말 뭐랄까,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아무도 안 보고 계셔가지고 다음에는 시간을 저희가 잘 맞춰볼게요. 좋습니다. 이거예요. 오! 확대가 되나요? 보이시나요? 저도 봐볼게요. 너무 내 얼굴까지 되면 안 되는데. 우와. 이게 모네 수련 그림이고, 여기 이렇게 있답니다. 보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있거든요. 우와. 약간 되게 이쁜데요? 예쁘죠? 그래서 거울이 여기 위아래로 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뭐 만지기가 편하더라고요. 우와. 저는 왜 거울을 2개나 만들어놨나 했는데 네. 이렇게 세워서 보니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이걸 사왔습니다. 잘 사셨는데요? 진짜. 역시 자주 쓰는 물건을 해두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산 초콜릿. 지금 막 가끔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기념품을 살 때, 네. 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깨닫게 돼요. 왜냐면 막 누구 거 그죠. 하면 많이 살겠는데 하면 이제 엄청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초콜릿 살 때도 이제 누구 주고 뭐 누군 이런 거 좋아하고 하면서 이제 잘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감사하게 이렇게 얻어 먹었습니다. 잘 네. 먹었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행 얘기를 거의 한 30번을 했는데 이제 책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책 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해볼까요, 작가님? 네. 어떻게 알았지? 좋습니다. 저는 이 앞쪽에 있는 이 책 가지고 왔어요. 부산한 부산이라는 책이고요. 네. 저번에 저희가 오디오 클립, 이 라이브 전에는 이 부산한 부산을 오디오 클립에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실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예쁜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라이브를 할 때 제가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산한 부산은 앞에 어딘지 아세요? 작가님? 여기? 부산항? 어딘지 아세요? 다들?
보시죠. 이제 광안대교라고 해서 밤에 이런 식으로 불빛이 막 비쳐요. 반짝반짝하면서 시간대마다. 그래서 이 광안대교 앞에 있는 숙소를 잡으면은 이거를 직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거든요. 네. 이 부산은 이유라 작가님이 이제 적으셨던 되게 여러 번 직접 다니시고 드시면서 허락도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드셨는데 이 부산은 저도 국내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도 부산은 정말 많이 가거든요. 네. 그때 작가님한테 저 부산 빨리 펴내시라고 저 이거 들고 와가지고 보고 싶다고 이런 얘기 좀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부산의 경우에는 안에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작가님, 부산은 그게 유명하대요. 목욕탕. 그래서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나라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찜질방, 목욕탕이 그곳에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영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어묵 삼진 어묵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어묵 종류에서도 같이 했고 저희 작년에 부산 북페어 할 때 네. 참여하고 나서 저희 작가님이랑 저도 KTX 타기 전에 그때 어묵집 맞아요. 가가지고 선물 세트 사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어딘 거였죠? 삼진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고래사 어묵이 되게 맛있대요. 고래사 어묵도 맞아요. 그 얘기도. 그래서 제가 그때 작가님 저희 부산 KTX 거의 다 왔는데 어디 가면 좋냐, 어묵 어디냐 해서 추천받았던 데가 삼진 어묵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바로 이 유라 작가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갔었던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이 책방도 정말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다니셨던 이런 시작점, 부산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부산에서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왜 최애 도시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초반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걸어서 하시는 여행을 뚜벅이 여행으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은 버스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작가님이 안에도 버스 노선도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영도로 봐도 이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써주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뚜벅이 여행으로도 충분한 곳이 바로 부산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서점들도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다니셨었는데 저는 작가님이 가신 곳 중에서 저도 가본 곳이 있었어요. 네. 바로 주책공사. 네. 근데 사진들이 되게 현장감이 넘친다고 해야 그죠? 될까요? 네. 확실히 직접 찍으신 그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걱정하셨거든요. 사진 화질이 혹시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었는데 작가님 이거 사진 다 갤럭시 핸드폰으로만 촬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대요. 근데 화질도 너무 좋고 보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바뀐 부산의 마이 유니버스라는 서점과 더불어서 네. 주책공사라고 하는 서점도 같이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가보고 이번에 만약에 부산에 가게 된다면 가봐야지 했던 곳 중에 하나가 이 카페 초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셔도 정말 맛있는 디저트들이 많다고도 하시고 그냥 여유롭게 좀 즐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부산을 또 즐기기 위해서는 산과 바다를 같이 즐겨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유행인데 타코야키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이런 카페들이 되게 많대요.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작가님이 직접 만드는 과정을 하나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셔가지고 만드셨는데 여기 꼭 가봐야겠다 이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와. 언제 가실 건가요? 저 다음 달? 이번 달? 저 당일치기로도 부산 잘 갔다 오거든요. 당일치기요? 네. 동생이랑도 1박 2일도 가지만 당일치기도 정말 많이 가서 그렇다면 가봐야지 하고 짜보려고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타코야키 집 가게 되면 꼭 그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그러게요. 혼자 또 이러고 있겠죠? 네, 약간 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님 이 책 속에 목욕탕이랑 찜질방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부산하면 바다잖아요. 그래서 찜질방 탕 안에 있으면 대부분 높은 건물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바깥에 광안대교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몸에 탕을 담그고 있는데 바깥에는 거의 바닷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니까 되게 새롭게 인피니티 풀처럼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산 추천드립니다. 저는. 정말. 인피니티 풀에 갑자기 눈이 확 띄었습니다. 네, 정말 크고 좋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중에 저는 국내 여행지로는 부산을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가도 너무 좋고요. 네.
당일치기로 타코야끼 먹고 목욕탕에서 자고 새벽 기차 타고 올라도 되겠네요. 그것도 너무 좋죠. 되게 힘든데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행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이제 제 책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원래 저번 주였나요? 이거 스트리밍을 하려고 했었죠. 2주 전쯤에. 맞아요. 그때 제가 도착한 지 3, 4일째라 시차 적응도 못한 채로 막 책을 들고 막 멍하니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그 시집을 쓰고 있느라 제가 이제 시와 관련된 책을 가졌습니다. 일단 시집이고요. 제목은 이제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이거 작가님은 진은영 작가님이십니다. 이 책이 2023년도에 나왔고, 제가 그 옛날에 이제 저희가 옛날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팟캐스트를 할 때 추천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죄송해요. 책 보이는 거랑 달았네. 에? 이거예요. 다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 녹화 잘라서 다시 올라갈 거니까. 저도 여행에 맞춰서 죄송합니다. 허수경 작가님의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를 가져왔는데 이 작가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들이 되게 해외에서 쓴 것도 많고 혹은 한국인이 바라본 뭔가 낯선 느낌? 뭐 이런 것도 많이 담고 있는데 네. 제가 허수경 시인님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가져왔는데 일단은 독일에서 유학을 되게 오래 하시다가 타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행 갈 때 이 시집을 읽으면은 한국인이 느끼는 그 낯선 땅에서의 그런 감정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소설가 중에서는 정유정 작가님을 좋아한다면 시집에서든 허수경 시인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두 분이 결이 되게 비슷해요. 뭔가 되게 처절한 이야기, 뭐 밑바닥의 이야기를 되게 글로 잘 풀어내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무척 좋아하는 편이고 작가님이 혼자 가는 먼집이라는 시집이 92년도에 나왔는데 네. 이거를 내고 바로 고고학 같은 거를 이제 전공을 하시려고 독일로 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사 준비하던 와중에 논문 지도 교수인 현지인과 결혼을 하시고 18년도에 별세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를 읽으면은 뭐랄까 그 외국어를 전공한 자의 느낌? 그래서 일단은 그 콤마 뭐라고 하죠? 위에 알파벳 위에 들어가는 콤마 같은 건가요? 온점 아닌데? 어퍼스트로피. 쉼표를 되게 많이 쓰세요. 그래서 쉼표를 많이 쓴다거나 혹은 막 도치법 같은 게 막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서도 뭐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기적처럼 이제 곧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도치법 같은 것도 많이 쓰시고 네. 보면은 원래 시라는 거는 좀 쉼표 와. 쉼표를 좀 많이 안 쓰는 그런 기호를 좀 안 쓰는 거를 좀 추세로 여긴다면 작가님께서는 쉼표도 되게 많이 쓰시고 네. 혹은 뭐 약간 도치법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네. 뭐 물었다, 뭐 한 적 있니?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뭔가 저도 전공이 아무래도 영문과다 보니까 좀 익숙해서 반가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고학을 전공하셨다시피 뭔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뭐 약간 예전에 우린 이랬지, 뭐 오래된 뭐 역을 지켜보는데 이랬다. 뭐 이러한 뭐 기차를 보면서도 시간과 연관을 시키는 약간 이런 게 역시 직업병 혹은 전공자의 글이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님의 시를 보면서 저는 약간 그 뭐랄까 대문호들의 글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 우리 선배님이 이미 선례로 이렇게 만드셨네 라는 그런 허락을 받으려고 글을 읽는 경우가 많은데 허수경 시님의 시를 읽으면서 그래 시라고 꼭 이럴 필요 없지 이래도 되잖아 뭐 시적 허용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네. 또 가장 최근에 좀 그래서 책을 2번 읽으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뭐 A라는 시가 좋았다면 이제 나이가 들었더니 B라는 시가 눈에 들어오네? 약간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거를 더 좋아하는지 혹은 좋아하는 게 변하는 거를 좀 글로 느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런 걸 되게 재밌어 하는데 네. 이번에 봤던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시가 네. 100페이지에 나오는 루마니아어로 얻어먹은 나래. 제목이에요? 네,
제목이 루마니아어로 욕 얻어먹은 나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랄까 길에 있는 어떤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가 네. 루마니아어로 욕을 얻어먹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자면 뭔가 되게 막 루마니아어로 욕 얻어먹은 짤푼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읽으면은 되게 뭐랄까 해외에서 있을 법한 내용 하지만 와 이걸 이렇게 시로 풀어낼 수 있구나 네. 약간 이런 느낌에서 되게 저는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네. 너무 특이한데요? 그쵸? 그래서 스를 넘기다가 넘어갈 수 없어. 하면서 막 읽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127페이지에 눈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본문을 옮겨 적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되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창작이라는 게 사실 시작과 끝이라는 게 없잖아요. 시작하기 싫어서 막 빈둥거리다가 끝에 못 맺어서 이제 작가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약간 저도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모두가 느끼나 봐요. 이 마라톤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사는데 이 시인님께서도 얼마나 오래 이 안을 걸어 다녀야 이 흰빛의 마라톤을 무심히 지켜보아야 나는 없어지고 시인이 탄생하는가 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작자의 고통은 비슷하게 느끼는구나. 그래서 이 고통이 끝나는 거는 이 유명하신 시인분도 알 수 없이 그냥 계속 쓰셨구나 라면서 나름의 위안을 얻으면서 읽었던 시집이라서 추천을 해봅니다. 와, 너무 좋네요. 독일 가서 혹시 이 책 만나보셨어요? 독일은 제가 18년도에 갔고 이 책은 그 이후에 읽어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독일에서 읽었으면 기분이 또 묘했을 더 것 같아요. 네. 혹은 루마니아에 제가 환전 사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루마니아 돈으로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아하. 갑자기 생각이 또 나네요. 네. 그래서 루마니아어로 또 욕을 얻어먹은 이야기를 쓰시지 않았나. 그럼 이상한 생각을 해보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행과 관련해서 나름 노련미가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책 추천을 해봤는데, 네. 다들 여행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다음에는 라이브 시간 꼭 맞춰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하면은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여쭤보죠. 그렇죠. 네. 다들 오전에 활동을 안 하시나 봐요. 네? 저희 막 다 같이 떠들 생각에 막 신나서 있는데 다음에 시간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부였던 이제 여행을 떠나요 편을 조금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주제 얘기해 주시죠. 일단 책부터 갈아봅시다. 그럴까요? 나름 이제 순서가 생겼다고요.